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한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의 금어기를 마치고 경남의 멸치잡이 조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올해 멸치 어장은 넓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민들은 오염수 여파로 소비가 줄진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첫날 조업 표정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남지사와 경남교육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법원이 창원시의 진해 웅동지구 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창원시가 소송을 계속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원시의 속사정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인사 100여 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초당적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방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추재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집회에 대해 오염수를 핑계로 한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 같다며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의 공정성을 우려했습니다. 객관적이기보다 일본 맞춤형,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전국어업연합은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인근현인 미야자키현 지사도 땅에 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방류에 반대하는 85%의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무슨 근거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니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리겠다고 주장을 합니까? 일본 정부는 과학을 말할 자격도, 신뢰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발 거짓 선동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해외 출장 자제 등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이런 공방과 우려 속에서 남해안에서는 멸치잡이 어선들이 석 달 동안의 금어기를 마치고 오늘 첫 조업에 나섰습니다. 올해 멸치 어장은 넓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어민들은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첫 조업 현장에 김민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배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통영 앞바다. 멸치 위치를 파악하는 탐지선을 앞세우고 그물을 끄는 작업선 2척과 가공선이 무리를 지어 바다를 누빕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갈치와 멸치들이 뒤섞여 올라옵니다. 전국 마른 멸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 멸치잡이 기선권 현망이 휴어 기간을 끝내고 멸치잡이 출어를 시작했습니다. 갓 잡은 멸치는 가공선으로 옮겨 펄펄 끓는 소금물에 통째로 쪄냅니다. 24시간 말린 멸치는 경매를 거친 뒤 전국 각지로 판매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멸치 수확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월 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멸치알이 전년 대비 45배 늘고 어린 멸치를 뜻하는 멸치 자원은 18배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잡았기 때문에 하루 먹고 24시간 이상인 때야만 저기 다 말라 들어오는데요. 내일 정도 되면 양이 좀 요보다 10배 이상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자칫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어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기선 권연망 수협은 위판 때마다 수시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수산물이 소비가 대폭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여름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경상남도 자치행정의 성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경남 경제의 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톡톡 프로그램 등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요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의 주요 현안이 1년 동안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천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여야와 협의를 계속해 이달 중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올해 안 개청을 자신했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오는 12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경남에 10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관광 등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도록 경남 경제 구조를 바꾸는 투자란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와 교육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분의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3선으로 9년째 임기를 보낸 박종훈 경남교육감. 모든 학생이 보유한 스마트 단말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미래교육 아이톡톡이 성공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현장 수업을 참관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에서 만들어낸 그 솔루션을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드리는 그 첫 작품이 9월달에 나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행복교육 예산 삭감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의 경남도 의회와 충돌이 잦은 점이 걸림돌입니다. 민선 8기 첫 한 해를 큰 과오 없이 보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성과를 제대로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때도 풀지 못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은 민선 8기 들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해묵은 선거 공신에 대한 보훈 인사 논란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소송에 져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660억 원을 물어준 마산 로번랜드 사업, 2천억 원 안팎의 돈이 물려있는 진해의 웅동지구도 위태롭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경상남도가 꾸린 협의체도 실패하고 행정기관 간 소송으로 비화돼 있습니다. 민자도로인 마창대교와 거가대로의 재정 부담은 여전합니다. 근본 해법 없는 요금 인하에는 결국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문화복합타운도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해묵은 난제는 그대로입니다. 최근 합천군도 호텔 민간사업자 잠적으로 25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입니다. 학점투자금에 대한 반환,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동시에 좀 터진다면 예산 운영에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적은 건 아닙니다. 보훈 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박완수 도지사를 지지했던 전직 도의원 6명이 잇따라 산하기관장에 기용됐습니다.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나 공직자로 둔갑시켜 임명하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다. 창원시도 창원문화재단과 레포츠파크 등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이게 또 달라진다. 본 인사가 나중에 또 해전문 인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 민선 8기 지방의회 정당 분포 불균형 속에서 집행부 견제 부족, 지방 소멸에 대응한 새로운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진해 웅동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달라며 창원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창원시가 본 소송을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2천억 원에 이르는 확정 투자비와 지연 이자가
창원시의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달라는 창원시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웅동 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창원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창원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들어와서 인원 민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당초에 계획한 그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창원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의 담당 간부는 자문 변호사들과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현재 민간 사업자와 정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협약서에 따라 확정 투자비를 올해 말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창원시가 본 소송을 유지해 시간이 지연되면 경상남도 추산 1,980억 원의 확정 투자비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 1년에 118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대체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 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개발공사, 창원시, 또 새로운 대체 사업 시행자 세 사람이 이제 민간 사업자에 대한 비용 정산, 그다음에 요 정리하는 과정 이런 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가처분 기각에 따라 본안 소송을 이어갈지 창원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조 탄압 중단과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가 하루나 이틀씩 파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해 일반 시민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경제 6단체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나섭니다. 노조 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현안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이 총파업의 핵심 의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속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 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만 산별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택배노조 소속 노동자 1,500여 명이 오늘 하루 파업에 나서고 12일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파업하기로 했습니다. 13일부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제 6단체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개입을 박차거나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 될 것입니다. 노조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와 노사법치주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 경찰 부대 등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는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모레 창원광장에 이어 오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지역 단체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열어 노조 탄압 중단과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교육부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건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어제까지 261건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들 제보가 사실이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사교육 업체가 나서서 훼손시킨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일 것이며 교육부는 또 교재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 과장 광고 37건 등입니다. 이 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고 신고 건수가 많아 계속해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제보들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례보다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서울 경기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데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한 줌에 재로 사라지는 태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법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처리하는 업체를 적발했는데 거래병원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50곳이 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승합차 안을 샅샅이 훑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태아 사체 보관하는 냉장고예요? 예. 열어보세요 한번. 뒷좌석에 실린 냉동고를 열자 밀봉된 상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이 담겼습니다. 여기다가 몇 개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한 15개, 20개. 이 20개 또 큰 것도 있으면 또 작게 들어가고 작은 거면은 뭐 한 30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봐 사산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낙태 수술로 인한 태아 시신의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다 보니 뒷돈을 받고 화장을 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사산됐을 경우에만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작성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처리업자들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서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은 10개가 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은 사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 음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전국에 지점을 둔 필라테스 체인점이 돌연 폐업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한 뒤 잠적해 피해가 큰데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 꺼진 건물 출입구에 내용 증명 딱지 10여 장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와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 지점을 둔 이 필라테스 업체는 지난주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280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톡방이 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지점별로. 해당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특가를 내세워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장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가 문제가 되는 게 장기 계약을 시키잖아요. 공부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하기는 하지만 1년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운동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충청권만 2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25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승소해도 해당 업체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기 계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 이제 뭐 할인이 크다든지 해서 장기간 하실 때는 현금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운동시설 관련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계약으로 따져보면 시장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된다며 역전세 매물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역대 기온이 가장 높았던 봄철에 이어 최근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예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뷔페 음식을 먹은 하객들이 이튿날 구토와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빠도 이제 설사를 계속 하시고 그러면 구토 증세까지 와가지고 119에 실려갔거든요. 당시 보건당국에 신고된 청주 지역 환자만 80명을 넘었습니다. 유증상자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제 저희가 인적사항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생선회와 해물전 등 미리 준비한 단체 음식을 먹은 관광객 6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1.6도 올라 역대 가장 높았고 때이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보건당국에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220건으로 의심 환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환자 수보다 2.6배 높습니다. 기온이 1도씩 상승함에 따라 환자 수가 6.2% 늘어나고요.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상승하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무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아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돼 음식점 이용과 단체 급식이 늘어난 만큼 해동 음식은 즉시 소비하고 조리기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봄철 이상 저온에 긴 장마까지 맞게 되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메밀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이 밭 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확 전 젖은 메밀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올봄 밤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면서 발육이 늦어진 데다 장맛비까지 농작물을 덮치면서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늦게 자라면서 지금 시점에 수확을 할 시기에 장마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요 메밀이 수확을 못할 현상이 되어버렸죠. 상황은 인근 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로 도단한 싹들. 모두 갈아엎고 다음 작물을 파종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장마에 시기도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수확도 팔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거 사료도 안 되고 이제 빨리 갈아엎어야 이제 다음 콩 농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봄 메밀이나 밀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다 보니 하소연할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설 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재배의 패턴을 바꿔야 될 거라고. 기후위기 시대, 날씨가 곧 생계로 직결되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서부경남 KTX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있다며 진주 K기업가 정신 확산과 항공 우주산업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함양군 공무원들이 최근 잇단 비위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공무원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B씨는 지난달 만취 상태로 편의점 주인과 다투다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됐으며 올해 초 또 다른 공무원은 쇼핑몰에서 옷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조회에서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 시범 사업에 진주와 사천, 대전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의 동일한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진주와 사천은 도로 안전성 평가와 선형 개량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당 5억 원에서 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거창과 함양, 하동 공공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객실과 놀이터 등을 시범 운영합니다.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2개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객실로 운영하고 4억 원을 들여 전문 객실과 놀이터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함양군 산삼 자연휴양림은 다음 달부터 6개 객실을, 하동군 구제봉 자연휴양림은 1개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객실로 시범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젊은 인력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마침 방학을 맞은 지역 대학생들이 농촌을 찾았는데요. 모처럼 생기와 활기가 넘친 대학생들의 농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나올 때 화이팅! 자, 열심히 하자! 진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 대학생들이 방문했는데요. 한창 고추를 딸 시기 비닐하우스에서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키운 작물에 행여 상처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애를 써봅니다. 모내기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되게 엄청 다양한 일도 많고 학생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유대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친해지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추가 잘 자라도록 쳐놓은 줄을 쳐내는 것도 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처음 하는 농사일이 서툴긴 하지만요. 씨앗을 작물로 키운 농부의 땀을 직접 흘려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만 있다가 일주일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농민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원에서는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단감 열매가 오롯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도록 가지를 쳐내는 작업인데요. 대학생들이 매달려 몇 날 며칠이 걸릴 작업을 짧은 시간에 수월하게 마무리하니 농민의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젊은 친구들이 과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숙소는 마을 회관입니다. 오전 농사일을 끝내고 축축한 땀을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등목을 하면은 좀 힘들었고 지친 게 싹 다 내려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힘도 나고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농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원칙을 정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식사 해결하기. 요리사를 자처한 친구가 끼니마다 알찬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찜. 값진 노동 뒤에 먹는 밥.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한 끼는 고기를 먹이자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레시피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농사일을 쉬어가는 한낮은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집집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데요. 할머니와 함께 봉숭아 꽃물도 드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이제 아들, 딸 같은 학생들이 오니까 너무 좋았고 또 뭐 이 동네가 하리가 있는 것고 조용한 동네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말 청소도 막 하고 막 들어올 때밖에 보기는 좋더라니까. 경상국립대 학생 50여 명의 이번 농활 기간은 4박 5일. 그들만의 추억도 만들고요. 농촌의 현실을 체감하고 노동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라서 저희 말고도 다른 학생회든 뭐 다른 곳들에서도 농활을 가서 이렇게 연대하는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추었던 대학생들의 농촌 일손 돕기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곁에 있는 농촌에 찾아가 작은 품과 정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75살 이상 창원 시민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한 달에 8차례 무료로 탈 수 있는 한 해 13만 9,200원 정도로 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65살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한 3단계 이행 계획을 세웠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75살 이상 시민에게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할 때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원에서는 사업 시행 뒤 올해 5월 말까지 11달 동안 1,600여 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1,500여 건에 대해 10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5월 경남의 생산과 투자는 줄고 소비는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5월의 경남 광공업 생산지수는 110.1로 1년 전보다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12.6% 늘었지만 전기장비는 20.7% 하락했고 건설 수주액은 2,1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8.3%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는 늘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1.3으로 3.2%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 대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4주 동안 경남대학교에서 항만 운영과 연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는 또 항만 장비 운전과 유지 보수 등 교육 과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 명단에서 제외되며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대우조선해양그룹은 지난 5월 한화그룹에 인수됐습니다. KBS가 보도한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과 관련해 경남 지역 44개 여성단체들이 오늘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가해 남성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뒤 재판 중 잠적한 이번 사건에서 사법기관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이 28도를 보이는 등 현재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는데요. 다만 모레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2도, 함안이 2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창녕이 29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사천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6도, 합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는 민선 8기. 경남의 자치단체마다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민회의를 열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경상남도가 초심을 유지하며 2년차에 접어드는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